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원고 사태 당시에 저기 앞에 있는 최인호 군과 함께 학교의 정치적인 사상주입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함께 싸웠던 김화랑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인호 군과 여기 이명준 수석대변인과 함께 전국 학생소연합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러한 사상주입에 대해서 대응하고 학생들끼리 어떤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고 교육인지를 연구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들 인원고 사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인원고 사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죠? 전교조 교사들. 전교조 교사라고 딱 칭하기도 애매합니다. 전교조 교사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들, 전교조 교사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몹쓸 짓 하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치고 정치적으로 사상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치교사라고 부릅니다. 정치교사. 정치교사. 예. 이 정치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놀이개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학교 행사에다가 모아놓고 당시 반일운동이 한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점철된 구호들을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외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들이밀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움직였던 사건, 그리고 이에 반대하자 학생들을 친일파 구구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학생들을 매몰차게 탄압했던 사건이 바로 인원고 사상주입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일 사상주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고 이후의 사상주입을 보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인원고 하나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원고에서 일어났던 가장 유명했던 반일 사상주입 사건, 그 이전에도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형태의 사상주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있던 사건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미니즘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남녀를 서로 이분화해서 계급화하고 하나가 될 수 없도록 서로 가정과 화합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페미니즘은 성담론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성담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페미니즘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 조화롭고 화합하자는 성평화라는 이러한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동아리, 성평화 동아리 완리를 페미니즘을 따르지 않는다, 페미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성담론 동아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면서 강제 폐쇄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정치교사들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이 절대적이지도 않은데 이러한 사상을 교사 본인의 개인 주관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이러한 페미니즘적 시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뭉개버리고 학생들을 묵살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을 처벌하려고까지 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성평화 동아리입니다. 성평화 동아리 강제해체 사건입니다. 그걸 더 넣어서 그거에 더 연장선으로 확장선으로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여론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보도되었던 이 반일 사상주입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상주입의 형태가 제가 다양하다고 했죠. 어떻게 다양하게 사상주입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고등학교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있던 프로그램 중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만 인원고는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인문학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문학당. 예, 좋습니다. 인문학과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그리고 그 강연을 학생들이 듣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조금 예상이 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하고 학생들이 듣는데,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생활기록부에 한 줄 더 적을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말에 혹하고, 그리고 이거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강사들을 누가 섭외하는 걸까? 이거를 보니 인원고에서 옛날부터 정치활동을 정말 관심 많아 했고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 김은영이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극악무도한 운동권이에요. 그분은 운동권 활동하시다가 깜빵도 갔다 오시고, 그 이후로도 전교조 활동 계속 하시면서 위원장 선거 나갔다가 위원장 선거가 떨어지니까 이제 따로 나와서 다른 교사 정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단체를 꾸리고 인원고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원고에 와서 인문학당 같은 걸 이렇게 주최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적단체 판명을 받았던 한 단체의 대표들을, 본인과 친한 운동권 선후배들, 친한 사람들을 학교에다 불러서 학생들에게 운동권식 역사관, 운동권식 시각으로 점철된 평화통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뭐 탈원전 이러한 강의를 하고요. 그러한 대체적으로 이런 좌익적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학교에서 해서는 안 될 교육을 인문학당이라는 토대 아래서 학교의 예산을 쓰면서, 학교 예산이 끊기니까 본인의 돈을 써서라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좌편향적인 운동권적인 시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려고 했고 주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인문학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기획 단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강연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게 어떻게 보면 제 정말 큰 후회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원고에서 좀 특수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원고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학교에 보면요, 뒤에 게시판에 보면요, 어떠한 강연이 있습니다, 이거 참여하면 봉사활동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하면은 봉사활동 시간드립니다, 생기부에 한 줄 더 쓸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한 줄 더 써서 수시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여러 광고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들 다 어떤 포스터들인 줄 아십니까? 탈원전 운동, 태양광, 각종 현재 정부에서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민단체, 그런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주관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고 포스터, 광고 포스터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왜 참여할까요? 봉사활동 시간 채우고 싶고 수시에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참여를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은, 그런 정치단체들의 학생들이 참여가 되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되는 거죠? 이러한 정치단체의 병풍으로서 학생들이 정치적인 인력 동원으로서 그냥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정치적인 행사에, 정치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게끔 정치적 브로커를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활동 생기부를 핑계로 학생들 그걸 참여하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소모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 본인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은 강연이구나 하고 듣습니다. 그 뒤에 이걸 주최하고 이걸 굴리고 이거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런 거는 학생들이 아예 방도가 없죠.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인원고에서는 아예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탈원전 뭐 발걸음, 태양광을 위한 무슨 행진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 차원에서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겠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이었던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행사들에 함께 참여했지만은 참여했던 당시에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원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정치적 현장에
정치적 투쟁 현장에 거의 용역 동원하듯이 무료로 학생들을 생기부 핑계로 동원하고 있다. 정치 현장에 교사들이, 정치 투쟁의 현장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실상 거의 아무런 대가가 없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얻는 거는. 학생들을 그런 정치 현장에다가 몰아넣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학교로서 올바른 일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일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사상주의를 나열하려니까 이게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제가 이런 강연 같은 거 많이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정치교사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 명이라도, 그 학교에 몇 명이라도 이러한 정치적 얘기를 학생들에게 본인의 이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만에 대변하고 그 정당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시각으로 교과서를 가르친다라면은 이것은 사상주의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사고 회로대로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사상주의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교사들이 항상 있었죠. 이거는 인원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학교에 한 명씩은 꼭 있는, 학교에 몇 명씩은 꼭 있는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인원고에서 좀 더 사례가 많이 나왔었죠. 당시 언론 보도만 됐던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조국 관련 보도는 전부 가짜뉴스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전에 더 설명드리자면은,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치교사가, 사회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전교조 소속이에요. 서울지부 소속인데 사회교사입니다. 사회교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가 어떤 세상이야말로 민주적인 세상이냐 했을 때 학생이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민주적인 세상이다 라고 했더니 정치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그 학생을 지목하면서 너 아주 쓰레기 같은 답을 했구나, 아주 쓰레기 같은 답을 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면서 이 학생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학생을 아주 바보인 것처럼, 이런 거에 믿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라면서 전시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사상주의이죠. 본인의 말에 반대되는,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학생, 그 사람을 딱 보고서 그 학생에게 너같이 살면 안 되라면서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고 본인의 생각을, 학생들이 해당 교사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건 엄연한 사상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이 안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랑 다를까? 인원고는 혹시 여러분 혁신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원고는 혁신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혁신학교 아시죠? 혁신학교 누가 만든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혁신은, 이 혁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이야기들은, 의미는 어떤 걸 혁신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혁신학교에서 말하는 혁신, 이거 아시는 분들 없죠? 말이 혁신이니까 그냥 뭔가 좋은 학교인가 보다, 일반 학부모들,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혁신 좋은 거잖아요. 바꾸고 뭐가 새롭게 나아가는 거, 혁신학교 너무 좋죠, 이름만 들으면은. 근데 그 혁신에 뭐가 들어가나 했더니 평화통일, 혁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화통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일까요? 아니죠. 결의하나 민주노총 이런 데서 말하는 평화통일을 혁신이라 집어넣고요. 그리고 환경운동부터 시작해서 각종 페미니즘, 이런 PC주의 이론에 입각한 피해자 가해자 논리,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그러한 기조 속에서 만들어진 계급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러한 투쟁 방법들, 투쟁론에 대한 이러한 아젠다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혁신학교에서 말하는 이 혁신입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전교조 사이트만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혁신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 커리큘럼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혁신교육 그 관련 카테고리를 보면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대한민국에 반하는 반대한민국 정신으로 가득한 이러한 아젠다들이 혁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의 단어 자체가 일단 반대한민국적이겠네요. 근데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혁신이라는 이러한 것들만 문제냐, 이러한 사상들만 문제냐?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혁신학교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혁신학교의 가장 차별점은 일반고와 혁신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혁신학교는요, 교사들이 원해서 가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교장들이 교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학교로 신청해서 발령을 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학교예요. 원해서 가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교장이 된 사람은 이러한 너무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견제로서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30명을 더 데리고 30%인가를 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애매하죠. 뭔가 이것만 보고는 이게 시스템이 왜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교장이 발령돼서 온 사람들,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그 교장이라면, 정치 세력화된 교사들이 혁신학교 하나 찍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엔 저기 혁신학교로 간다 해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교장 공모제라는 게 있어요. 교사들이 교장을 뽑는, 학교의 교장을 뽑는 정치화된 교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한 학교에 거기서 교장 공모제로서 본인 사람들이 세워요. 본인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그 교장은 교직원의 30%를 어떤 사람들이 데려올까요? 본인 사람들이 데려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돌려가면서 학교에서 보통 교사들이 한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 다른 학교로 또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간다는 게 아니라 발령을 가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몇 년 동안, 7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학교의 유지로 자리 잡고, 그 학교에서의 교내 정치에서의 교사들 간의 정치에서의 주도권을 잡고서 학교를 본인들 마음대로 만지작 거린다라는 겁니다. 그 주류 세력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인원고가 혁신학교로 바뀌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출신 김은영 정치교사가 인원고로 발령을 왔습니다. 인원고로 발령을 왔는데 처음에 혁신학교가 됐습니다. 그 사람 되고서 혁신학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인원고 교장이 교직을 관뒀습니다. 왜 관뒀는 줄 아십니까? 인터뷰에서 인원고 교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교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책임밖에 없다. 모든 권한은 다 교사들에 있고 이 교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교장은 책임만 지라고 한다. 그리고 교장이 이러한 교사 주류 세력들에게 조금 반대되거나 그 사람들에게 밉보이면은 회의 도중에 회의하고 있는 이 면전에서 바로 앞에다가 두고서 야이 저 욕설들, 모욕적인 언사들을 회의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가지고 욕하고 회의실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류 집단의 교사들의 이런 여론에서 교장이 자유로울 수가 있고, 학교의 어떤 교장이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주류 집단이 아는 다른 교사들은 어떻게 이 집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이것이야말로 독재라고 할 수 있는 독재적인 시스템으로 혁신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의 장, 배움의 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득권 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혁신학교를 부숴야 할, 혁신학교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혁신학교만 문제인가?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혁신학교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상하고 학교가 폐쇄적이고 이런가? 라고 했더니 그건 또 그거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북한에 이제 공무원이 넘어가서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사건 당시에 초등학교에서도 특정 정치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학생에게 사상주입을 했던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지난 총선 4.15 총선 당시에 본인들의 제자들에게 중학교 교사, 정치교사 백금열, 전교조 교사라는 사람이 전교조의 정치교사 백금열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제자들에게 너 어디 정당 뽑아라, 1번 5번 뽑아라, 안 뽑으면 축사망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선전 포스터들 한 200명 300명 있는 단톡방에다가 학생들 초대해놓고 그걸 뿌리고 단톡방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메시지 돌리면서 너 얘 뽑아, 얘 뽑아 라고 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그때 딱 선거권이 인하된 시점이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딱 내려가는 시점이었어요. 그 내려가는 시점에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아직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겁니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교육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용납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헌법으로서 정치교사들, 이러한 교육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인정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단을 정치로 물들이고 학생들을 정치로 몰아넣고 정치적 놀이기로서 소모하는 이러한 정치교사들은 반헌법적 세력이다, 반헌법 세력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교단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 내 친구들,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러한 반헌법, 반대한민국 세력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면 대한민국에 반하는 걸 원하겠죠.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반하는 걸 원하겠죠. 대한민국에 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이 많아지면은 대한민국이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없어지겠죠. 교육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재작년에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할 때 앞에서 전교조가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사의 학생 평가권을 강화하고 시험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구호로, 말도 안 되는 구호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말도 안 되는 주장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 잘 쳐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잘 막았나요? 못 막았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교사의 세부 특기 사항만 기입되게 되었습니다. 저 때는요, 불과 3년, 4년 차이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책도 읽어야 됐고요, 봉사활동도 다녀야 됐고요, 각종 외부활동 막 하면서 서로 열심히 행사 참여하고 대회 나가면서 동아리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생활기록부는 어떠냐? 교사의 세부 특기사항, 과목마다 교사들 있죠. 그 교사들의 세부 특기사항과 담임이 말한 이 세부 특기사항, 이거 말고 지금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없대요. 봉사활동도 안 해도 된답니다. 책도 안 읽어도 된답니다. 교내 대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동아리 활동, 저희 땐 동아리 활동 엄청 중요했거든요. 동아리 활동 그거 할 필요가 없답니다. 해서 뭐 이득되는 게 없대요.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생활기록부, 이 대학 갈 때 쓰는 거죠. 대학 가는 기회를 지금 대학 갈 수 있는 이러한 나의 정보를 전부 다 교사들에게 맡겨놨습니다. 만약에 한 학생이 모든 권력을, 모든 평가권을 틀어지고 있는 교사에게 밉보인다, 이 교사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 이 교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 학생은 대학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치교사라면은, 정치교사가 한 학생의 모든 인생을 틀어지고 있죠. 사실상 대학 가는 거 틀어지고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했을 때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육들은 이미 다 점거 당연지 오라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반항하면은 대학 가기가 힘들고 더 힘든 길을 택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 국가라면은 자유민주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적인 교육을 해야지 왜 독재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교육으로 이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학교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육을 뺏겼고 학생들이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 학교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뭐 지선 이러한 정치적으로 세력들 조금씩 바뀐다고 해서 교육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된 교육은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면은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면은 대한민국 교육 더 빨리 무너질 거고 회복되는 일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